21번 봅시다. 평창 매년 150억 영업이익, 부채 200억, 이자 10%. 한편 평창과 자본금 제외한 모든 면에 동일한 무부채 기업인 한강, 자기자본 비용 20%. 롯값을 준 거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법인세율 40%, MM 추정명제 성립. 1번 무부채 기업인 한강의 기업가치는 450억이다. 한강도 영업이익은 동일한 거죠. 150. 법인세율 40%. 그럼 한강 기업가치는 세후 영업이익 150, 세율 40%, 로 20% 나눠주면 되죠. 분자가 얼마예요? 90? 5배? 450이군요. 이거 맞구나. 동그라미 2번. 부채 기업인 평창의 경우 부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액의 현재 가치가 80억이다. 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는군요. 법인세 절감액 현가 BTS 얘기하는 거야. 부채 얼마 쓰고 있대요? 200 쓰고 있대요. 세율 40%래. 곱하면 되죠. 80. 3번. 부채 기업인 평창의 자기자본 비용. 요거 마저 정리해볼까요? 평창 거 그럼 얼마가 돼? 부채 없었더라면 450인데 200억 부채 쓰면서 추가 효과 80이잖아. 두 개 토해서 530 되겠군요. 그 중에 부채 200 쓰고 있으니까 자기자본 얼마? 나머지 330이네. 얘 통해서 이제 MM 공식 가지고 3번 자기자본 비용, 4번 가족편자본 비용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자기자본 비용 숫자로 넣을게요. 공식은 말로만 할게요. 로 20%, 로 마이너스 KD죠. 20% 빼기 부채이자율 10%, 1 마이너스 율이죠. 1 마이너스 법인세율 40%, 마지막 자본구조 뭐야? S분의 B죠. 자기자본 330, 부채 200, 요거 계산하시면 되네요. 23.6% 나오나 보군요. 이렇게 가족편자본 비용 로 20%,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죠. 법인세율 40%, 자본구조 뭐야? V분의 B예요. 530, 부채 200, 530분의 200,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군요. 그래도 17% 나오나 보네요.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동그라미 5번 보실게요. 만약 부채 비율, 자기자본 부채 비율로 무한히 증가하면 가족편자본 비용이 얼마가 될 거냐. 얘와 관련해서 가족편자본 비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정의대로 세후 타인자본 비용, 자기자본 비용 구성비율로 평균 내. 여기 하나의 방법이죠. 또 하나는 MM 공식이 있잖아요. 로의 1 마이너스 법인세율 V분의 B야. 해석이 조금 필요해.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죠. S분의 B가 무한히 증가한다는 거야. 자, 이거는 V분의 B로 바꾸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무한히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기자본은 사라진다 이거죠? 그럼 뭐만 남아있어? 부채만 남아있게 돼. 부채만 남아있으면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S분의 B가 무한히 증가한다. 그럼 자기자본이 없어진다. 그럼 자산이 부채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되죠. 이거를 각각 반영해봐요. V분의 B가 1이면 거꾸로 자기자본은 다 없어졌으니까 빵이죠. 그럼 가족편자본 비용 정의식에 따르면 요게 빵이 돼. 얘가 1이 돼. 수식 정리해보세요. 어떻게 돼? 자, 그냥 세후 타인자본 비용 요거만 남네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숫자 넣어볼까요? 부채이자율 10%야. 법인세율 40%야. 10%에 1-0.4, 6% 이렇게 되겠네. 원래 두 개는 항상 같다 그랬죠. 하지만 지금처럼 총자산 부채 비율 1인 경우는 두 개를 적용해보면 달라. 얘 1이죠. 그럼 이 식에 따르면 어떻게 돼? 1이니까 있으나 마나요. 로의 1 마이너스 법인세율 이렇게 돼. 로는 얼마였어요? 20%였잖아요. 20%에 1 마이너스 0.4 그럼 얼마? 12%가 나오네요. 물론 어떻게 했더라도 여기에 주어진 14.1%는 아니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틀렸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틀렸다고 하겠죠. 문제를 좀 나이스하게 내려면 여기다 6%를 집어넣었어야.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은 맞다고 하겠지. 이 사람은 틀렸다고 하겠지. 가족편자본 비용은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차이가 생겨.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맞는 거예요. MM 공식에 따른 로의 1 마이너스 법인세율 요 값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같이 100% 부채 비율이 되게 되면 타인자본 비용이에요. 요게 애초의 타인자본 비용 이자율이 아니고 로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 100% 부채 비율이 아니고 자기자본도 있고 부채도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갖는 특성이 뭐라 그랬어? 회사의 영업성과와 관계없이 그냥 확정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위험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다 그랬죠. 회사의 사업 관련 위험은 정상적 회사에서는 당연히 누구 부담이야? 주주 부담이죠. 주주가 영업위험 부담하는 거지. 채권자는 영업위험과 아무 관계없어. 약속된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100% 부채 비율 회사가 됐어. 주주 없죠? 영업위험 부담해줄 주체가 사라졌어. 얘가 사라졌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회사가 채권자로만 구성돼 있어. 그렇게 되면 사업 관련 위험도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돼?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부채 비율 회사가 되는 순간 채권자는 예전처럼 그냥 약속된 이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영업 성과의 변화에 따른 위험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 요구 수익률이 로 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자본 비용을 산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로 넘어가죠. 22번 부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본만 사용하고 있는 기업 거창 베타 1.4 부채 없는 회사니까 이게 베타 6겠네요. 자산의 시장 가치 300억 부채 없는 회사 V6겠네요. 현재 무이자율 4% 거창의 자기 자본 비용 12.4%. 아직 부채 없는 회사 얘기하고 있죠. 로 값을 의미한다. 거창이 100억 무이자율을 차입해서 자본구조 변경하려고 한다. 차입한 금액은 자기 주식 매입 소각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부채 베타가 0, 무이자 부채죠. 법인세율 40%, 세이피엔과 범위세인 내매입으로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하나도 무용이 있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동감 1번 자본조 변경 전 가중평자원 비용 12.4%. 부채 없는 회사는 가중평자원 비용이나 자기자본 비용이 결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제 자기자본 비용 12.4%면 가중평자원 비용도 12.4%. 자본구조 변경 후 가중평자원 비용은 8.94%로 감소할 것이다. 변경 후 가중평자원 비용은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 그러려면 뭘 구해내야 돼? 자본구 변경 후에 기업가치 구해내야 되죠. 아마 요 안에 있을 거야. 요거 먼저 보시면 되겠네. 자본주 변경 전 자산의 시장 가치가 300억. 이건 주어져 있죠. 원래 거 300억. 자본주 변경 후 자산 시장 가치는 345로 증가한다. 변경 후에는 부채 없대 300에 부채 100억, 법인세율 40%죠. 부채 곱하기 세율 40억 증가하겠군요. 340. 맞네요. 그럼 요거 활용하면 되죠. 자, 이제 로 12.4%, 1 법인세율 40%, 기업가치 340, 부채 100이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네요.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10.94% 나오네요. 그러면 1번 일단 틀렸네요. 가중평자원 비용 자본주 변경 후에 8.94 틀렸다. 적절하지 않은 거야. 끝났네요. 이론을 정리해야 되죠. 나머지 봅시다. 자본조 변경 전 자기자본 비용 12.4%. 이건 뭐 이미 주어져 있죠. 자본조 변경 후 14.5%로 12.4 빼기 부채이자율. 부채 베타 빵이야. 곧 무이자 부채야. 그럼 무이자 이자율이 부채이자율이야. 4%, 1 0.4 S분의 B. 아까 340 부채 100이죠. 자기자본 얼마야? 240이죠. S분의 B. 자기자본 240 부채 100. 요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본주 변경 전 주식 베타가 1.4다. 이건 주어져 있어. 변경 후 주식 베타. 부채 없을 때 주어진 베타가 이미 뭐였어? 베타 U잖아. 그 베타 U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연 부채하에서 새로운 주식 베타 구하는 거잖아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세율 40% S분의 B. S 240 B 100. 그 다음에 4번 자본주 변경 전 자산 베타는 1.4지만 자본주 변경 후 자산 베타. 자산 베타는 결국 뭐다? 부채 베타와 주식 베타 평균 낸 거다. 자본구조 변경 전 이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부채 전혀 없으니까 마치 자기자본 비용과 가중평자원 비용이 같은 것처럼 부채 없다면 주식 베타가 자산 베타와 당연히 동일하겠죠. 변경 후에는 어떻게 돼? 두 개 평균 내야 돼. 부채 베타, 주식 베타 평균 내야 돼요. 부채는 베타 0이라고 그랬죠. 이쪽은 알 필요 없네. 주식 베타 얼마로 바뀌어요? 1.75. 그리고 V분의 S야. 총 340에 자기자본 240.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